많은 분들이 제가 갑상선이 안 좋은데 뭘 먹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 전에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좋아지려면 무엇을 먹는가 보다 무엇을 안 먹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 피하셔야 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득이 될 건 없는 음식, 그런 음식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갑상선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설명드리려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상선에 좋지 않은 음식 첫 번째, 밀가루입니다. 국수, 짜장면, 빵, 피자, 튀김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참 면을 좋아합니다. 맛있고 우리 생활에서 떼어내기 힘든 것이 밀가루일 텐데요. 갑상선이 좋지 않으시다면 밀가루는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은 점성을 생기게 하며 식감을 풍부하게 하고 식욕이 돋게 하지만 글루텐이 위장관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소화기관 점막세포에 염증이 많이 생김으로써 육모가 손상됩니다. 육모란 소화기관 점막에 손가락 모형으로 돌출된 구조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육모가 손상되면 소화기관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글루텐 과민성 장질환인 셀리악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요오드,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의 영양분 흡수가 잘 안되면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의 논문을 살펴보면 34명의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6명의 사람들은 글루텐이 없는 식단을 6달간 지키고 18명의 사람은 6달간 자유롭게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식단을 조절하지 않는 그룹은 혈청 갑상선 자극 호르몬, 비타민 D 수치 등의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글루텐이 없는 식단을 6달 지킨 그룹은 갑상선 항체가 줄고 비타민 D, SPINA, GT, 즉 갑상선의 분비 기능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밀가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을 막론하고 꼭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꼭 끊으셔야 됩니다. 갑상선은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건강한 장은 갑상선 질환으로 직결되는데요. 위의 논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 햄버거, 튀긴 통닭, 피자, 소세지, 햄,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품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줄이고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면서 갑상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문제겠지요. 세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양배추, 유채나물, 순무, 케일, 브로콜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양배추, 케일, 유채, 브로콜리, 순무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티오시아네이트로 분해되고 프로고이트린이란 물질이 고이트린으로 분해되며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고 갑상선 비대를 유발합니다. 그렇기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력이 떨어지며 몸이 잘 붓는 환자분들은 양배추, 케일, 유채, 브로콜리, 순무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적으로는 이러한 분들이 소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에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갑상선에 도움이 될까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요오드, 철분, 셀레늄, 구리, 아연 등을 적절히 섭취하면서도 장내 미생물이 잘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는 이 4가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에 좋은 음식 첫 번째, 김이나 해조류,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요오드 함유 식품입니다. 해조류는 요오드 함량이 많아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인 T3와 T4의 생성에 필수 물질로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단, 과식은 금물입니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1일 요오드 섭취 권장량은 남자의 경우는 150 마이크로그램, 즉 0.15mg이고 모유 수유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의 경우는 250 마이크로그램, 즉 0.25mg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섭취했을 때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섭취 권장량 이상을 과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요오드가 든 음식 섭취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 혈액 수치가 더 안 좋아지거나 컨디션이 떨어진다면 더더욱 요오드 섭취를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1일 섭취 권장량인 150 마이크로그램이나 250 마이크로그램은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렇기에 따로 보충제를 드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100g당 179mg, 미역에는 8.7mg, 김에는 3.6mg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환산해보면 하루에 다시마는 남자의 경우는 0.08g, 여자의 경우는 0.13g, 미역은 남자는 1.7g, 여자는 2.87g, 김은 남자는 4g, 여자는 6.9g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소금에도 1kg당 요오드 15mg에서 25mg이 들어있습니다. 요오드로만 따지면 하루에 소금을 남자는 6에서 10g만, 여자는 10에서 16g만 드셔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드시면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량보다 더 많이 섭취된 요오드는 자연스럽게 변과 함께 배출됩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개인이 섭취하는 요오드량은 하루 500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하루 허용 상한치, 즉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대략적인 수치는 1100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몸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는 요오드는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혹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가 해가 된다고 말하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적정량의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께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게 되는 미역국이나 김 등의 용량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상선에 좋은 음식 두 번째,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에 매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를 돕고요. 항산화작용을 통해 갑상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셀레늄도 오히려 과하게 드시면 탈모, 피부염, 제2당뇨병 등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성 또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은 하루에 셀레늄 55 마이크로그램, 즉 0.055mg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 400 마이크로그램, 즉 0.4mg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브라질 너트 한 개에 셀레늄이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브라질 너트도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반알에서 4알 정도를 드시는 것이 적정 용량이겠습니다. 갑상선이 안 좋은 임산부는 셀레늄을 따로 챙겨 드셔도 좋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경우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자가 항체 중 TPO 항체가 있는 임산부들에게 셀레늄을 보충하는 연구 여러 편이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와 안 되는 연구 결과가 상충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갑상선협회에서는 TPO 항체가 있는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분들께는 셀레늄 보충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좋은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요오드와 셀레늄 외에도 아연, 비타민 D와 B12가 풍부하여 갑상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갑상선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중요하며 갑상선의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하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께 특히 필요합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B12의 권장 섭취량이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계란의 비타민 B12 함량은 100g당 1.2 마이크로그램으로 계란 1개를 50g으로 보았을 때 4개만 섭취를 해도 갑상선을 위해 하루 비타민 B12 보충이 됩니다. 아연 역시 부족해질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을 위한 아연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남자의 경우는 11mg,
여자의 경우는 8mg인데요. 계란 100g에 아연이 1에서 1.3mg 들어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상선 건강을 위해 계란을 하루 16개에서 22개 드시면 아연이 보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플레인 요거트, 청국장, 낫또, 김치 등의 발효 음식입니다. 위의 논문을 보시면 장이 튼튼해야 면역계가 튼튼해지고 갑상선 기능도 좋아지며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기능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는 것이 갑상선 기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 내 유익균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그 중 하나이고요. 유산균 외에도 효모균, 포자균, 고초균 등의 유익균도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청국장과 낫또에는 고초균이 풍부합니다. 효모균은 김치에 풍부합니다. 갑상선을 위해 꼭 드셔주시면 좋겠지요. 오늘은 갑상선에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전에 갑상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박사 김조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